예, 안녕하세요. 세종 FM 뉴스와 이야기 김동수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세종교육연구원의 임전수 원장님과 학부모님 박대현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들이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방학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밥도 먹여야 되고 빨래도 더 해줘야 되고 청소도 더 해야 되고 뭐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늘봄, 돌봄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방학 중간에 아이들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 어머님부터 말씀드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방학이 끝났죠. 저는 개학하는 시기입니다. 아, 개학. 아이들의 방학은 아마 저보다도 모든 어머님들이 네. 이제 개학이 시작이구나를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기는 삼시세끼 밥순이가 되는 거고요.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더 이제 네. 그 틈이 좁아졌다는 부분이 있고 아마도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엄마들께서는 점심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아침에 그 아침과 점심을 두 끼를 해놓고 가야 되는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과거 같으면은 방학 되면은 학교는 뭐 폐업 상태, 뭐 휴업 상태로 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교육청이나 기타 학교에서 특히 영유아라고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뭐 이런 친구들 관련돼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방학이 아이들의 성장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기에서 지금은 계속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워낙 뭐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안전한 그 생활들이 워낙 맞벌이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학교에 많이 이렇게 좀 들어온 상황. 그래서 학교가 방학에도 옛날처럼 이렇게 좀 조용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늘 붐비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학교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청에서도 그런 안전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일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은 이제 돌봄을 통칭해서 최근에는 정책 이름이 이제 늘봄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예, 예. 늘봄 정책, 네. 맞벌이 가정의 그런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 국가 정책이었죠. 네. 공교육이 이제 책임지겠다는 그런 정책이 늘봄 정책인데, 네. 그러니까 정규 수업 이후나 또 방학 때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돌봄도 하는 뭐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방학이라는 공백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그 통칭해서 이제 늘봄 정책, 돌봄을 다 포함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 세종교육청에서는 거기에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방학 중 성장 지원이라는 정책을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학습의 과정에 이렇게 노출돼서 학습의 과정을 또 이렇게 급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학 중에도 계속 이렇게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를 교육청에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지난 한 학기 실시를 했고 그 실시의 결과가 엄청난 만족도 높은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겨울 방학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과정에서?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업무가 조금 늘어난 건데 또
방학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지원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뭐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지도하는 일이 본래 선생님들의 이제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크게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시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방학 되면은 뭐 그 다음 학기 뭐 수업 준비도 하고 네. 또 휴식도 좀 취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일이 계속 연장되는 그런 것도 있으시겠네요, 선생님들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또 그렇게 중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업무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학교들은 많은 학교들은 한 50%, 60% 예. 좀 되고 그것도 안 되는 학교들도 좀 있어서 또 시간 자체도 한 서너 시간 그래서 그런 부담들은 그냥 학기 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따른 또 이렇게 이 교사들에 대한 지원들도 좀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방학 중에도 그 급식소나 이런 것들이 식당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학교 급식법이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식당 운영은 좀 안 되고 방학 중에는 그 아이들에 맞춰서 네. 외부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 급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구조가 지금 좀 그 있나 보네요. 과정에 있는 아, 거죠. 변화의 시점이네요. 예, 변화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어머님들은 저희 아이도 이제 고3 시험 보고 나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자요. 그러니까 몰아자기 하죠 아이들은. 예, 저도 이제 주말에 이렇게 보면은 와이프가 아침 먹고 나면은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은 저녁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먹는 게 사실 중요한데 어떻게 좀 이런 학교나 우리 주변에서의 어떤 돌봄 서비스들이 되면서 좀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과중한 뭐랄까 이렇게 좀 업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활동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건가요? 어떨까요? 지금 방학 중에 하고 있는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도 네. 중고등학교에서는 오전에 수업이 네. 일부 한 2주에서 3주간 개강을 해요. 네. 그럼 아이들은 거의 9시 또는 뭐 11시 이렇게 2시간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청하면 중고생들도 가서 수업을 듣고 또한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의 도서관도 오픈이 되기 때문에 학교 네. 도서관에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고 오는 경우의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돌봄이라는 부분이 어느 초등학교 아니면 유아의 집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고생도 말하자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세종시에서 좀 그러니까 초등은 굉장히 자리가 잘 잡혀져 있는 반면에 중고생 애들이 항상 방학 되면 헤매이고 다녀요. 어디 갈지. 학원 가는 거 아닐까요? 학원 가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이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학교가 네. 끝나는 그 저녁 타임에 학원에 가지 오전부터 학원을 해주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하지만 그 오전 시간대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도 세종시에서 조금 아이들에게 편리성 그러니까 교통의 편리성 부분도 있지만 네, 애들이 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 우리 태종에는 청소년 센터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네.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언뜻 보면은 네. 공간이나 이 수용 인력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네.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공간이 좀 예.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공적인 공간,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만 이렇게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 형편이고 학교 외에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은 아직은 뭐 도시 그 규모에 비해서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은 아니죠. 네. 뭐 과제이기도 해요 세종시에.
항상 늘 연구하고 어떤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떤 체계적으로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방학 때 되면은 학원 모자라는 수업해야 된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교육 시장에서도 매출을 올리려고 극대화하려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좋은 학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뭐 초등학교부터 요즘 뭐 유치원부터 뭐 서울대 의대 반이 있다는 그런 말도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의 그런 그 방학 기간 동안 그런 집중도가 생기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평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 중에는 공교육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뛰어나게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뭐 이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불안감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네. 그다음에 좀 특히 저학년들이 그런데 네. 이렇게 마땅하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또는 뭐 이거 학교 돌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루 종일 돌봄을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이 아이만 혼자 두기에는 뭐 딱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제 현상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돌봄 공간, 그러니까 돌봄과 학습이 딱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 저학년일수록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학원 같은 경우도 돌봄 공간의 역할들을 좀 꽤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편하게 가서 이 돌봄도 받고 또 편하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공의 공간들이 좀 많이 좀 생기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 학원이라는 이 사적인 공간, 이 사교육 시장으로 이렇게 다 내몰리는 형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교육청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국가도 아이들이 정말 이 학습에 몰두할 이런 학교 외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성취를 할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시내 곳곳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주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들이나 산으로 뭐 뛰어다니면서 아이들끼리 스스로 놀고 그랬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카페도 있고 네. 마을 도서관 같은 거 공간도 있고 뭐 체육 시설, 스포츠 시설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공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들이 너무 좀 지원이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그 우리 교육청이든 뭐 세종시청이든 이렇게 좀 선생님들 강사비라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좀 만들어질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조가 되면 이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또 예. 교육청이 아이들의 방과 후 이후까지의 삶을 일정하게 책임지는 거잖아요. 예. 지원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 예. 지금도 이제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동네 이 작은 도서관들, 예. 그다음에 주민센터라든가 청소년센터 같은 공간들이 뭐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이들의 수재에 근데 비하면. 하드웨어는 적어도 세종은 다른 예. 지역은 좀 덜한데 예. 세종은 아파트마다 이제 그 허가 낼 때 그런 공간들을 다 이렇게 넣어 놓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횡해요 가보면은 그 뭐랄까 따뜻한 온기도 없고 그 책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앉아서 이렇게 누군가가 케어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 돌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리 현상도 발생하게 되면 또 이렇게 정리해줘야 될 부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물리적인 환경들이 매우 나쁜 뭐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재정적인 또는 뭐 인력에 대한 전문가 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아직 체계를 좀 갖추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많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 성장할수록 어려서는 돌봄이 중심이 있지만 자유로운 상상, 자유로운 행동 또 이 자유로운 대화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에서 이렇게 눈 속에 탁 들어오지 않고 좀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좀 이 뭔가 나누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노래도 사고를 부르고. 쳤죠. 애들은. 그런 속에서 이제 크게 성장하기도 하는 거죠. 저를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시골에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은 뚝방에 가서 불놀이도 하고 예. 그러다가 우리 집단 따놓은 거 홀라당 태워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고를 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몰려 다니다 보면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사회 속에서 위험도 감지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공간들이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숙덕숙덕 해가지고 사고를 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또 도심 속에서는요. 그렇죠. 도시 공간이 그런 아이들 그런 행동들을 수용하기는 사실은 도시 공간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네. 그 다양하게 그런 에너지들을 좀 쏟아낼 수 있는 이 스포츠, 문화, 예술, 체육으로 이렇게 좀 그런 힘들,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아이들의 생각들을 좀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어머님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네네.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나요? 어찌 보면 그런 공간들이 성인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아니면 학교처럼 아예 이제 초등에 맞춰 있는 프로그램들로만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생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또한 이들이 장점이라고 하면 각각의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뭘 배우고 이런 것보다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유튜브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거나 이런 공간을 원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이들의 1시간 대여해 줄게 뭐 요런 시간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원하는 시간 타임에 늘 거기가 뭔가의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합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아이들의 마음은 수시로 이거 네.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 시간들을 미리 예약해야 된다. 네, 그렇죠. 미리 아. 예약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네. 어른을 어떻게 보면 그 어른을 대하는 모든 일에서 아이들이 어른을 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착한 어른. 나는 너에게 착한 어른이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애들이 와요. 막 음료수도 먹고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요 핸드폰 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기 다른 공간도 있지 않아? 그래서 거기는 뭐가 불편해서 가기 싫고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과 얘기하고 싶고 공생하고 싶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던져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계속 지어지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나와서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경계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부모님 내 친구 부모님인데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어른이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저 아이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공간에서조차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이용해 주면 착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 우리 1988이 네. 10주년이 됐던가 그렇더라고요. 그 그래요? 특집으로 나오던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옆집에서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좀 뭐랄까 복닥복닥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삶도 알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수시로 부모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옆집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그런 공간들이 사실 저희 아파트 내에서는 좀 지금 현재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네요.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뭐
자유롭고 그다음에 매우 독립적이고 예. 이런 공간들이 그 성장의 시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이. 예, 이번 그 국회 질의 중에서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화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법이 예.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라는 네.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아이의 그런 성장과 관련한 좀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또 가정의 어려움, 네. 그다음에 이런 학교 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원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여기처럼 맞춤형 통합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건 그 각각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복합적인 어려움, 이 대개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 학습의 어려움도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이 한 아이에게 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학습 지원하는 분들 따로, 또 정서 지원하는 분들 따로,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 지원하는 분들 따로, 복지 지원하는 분들 따로 이렇게 각각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걸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예. 의미 있는 이 정책이라고 좀 보죠. 이런 부분들. 좀 더 진일보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학교에 교사들의 업무로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는 형국처럼 지금 이렇게 좀 흐르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거죠. 그 과거로부터 보면은 항상 어떤 제도나 정치인들이나 국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딱 했는데 그것들을 수행해야 될 당사자는 결국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짊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사의 아이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아이들을 네. 가장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게 늘 교사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우리 국회의원들도 시의원들도 보좌관을 주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보조교사 같은 부분들을 선생님마다 한 명씩 안 되면은 그룹핑해서 학년에 보조교사 몇 명. 그래서 이렇게 좀 행정 업무도 도움도 주고 또 본업에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교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개념이 좀 도입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그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첫째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이런 통합 지원이 예. 그 학교의 책임으로 교사의 책임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적어도 정부가 이런 이 제안을 하고 정부가 이런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이 중요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이 충분한 조건들을 좀 갖춰줘야 되잖아요. 네. 이 실제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인력, 재정,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이 교육청이나 지원청 수준에서 이렇게 그 지원 체제를 갖추고 학교는 아이들을 판단하고 이제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니 네네. 이 아이는 통합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지원청이나 외부 기관이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통합 지원하는 이 체제가 맞지. 지금의 상태로 가면 여전히 학교의 교사의 부담, 학교의 부담으로 너무 커져서 실제 정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아이를 돌보는 그래서 대학생 정도면은 아이 돌보는 거 기저귀 갈아주는 거 이거 다 할 줄 아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아이를 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또 특히 이제 남자 선생님이 여자 아이를 이렇게 어떤 생리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난감한 그리고 또 정말 어렵죠. 곱게 컸는데 예.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가 실례를 했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서
진짜 그런 상황도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 교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항이니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그거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될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조교사 형태가 되든 아니면 교사 정원을 좀 크게 늘려서 예. 그 분들의 역할을 좀 나누는 방식이 되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키우는 일인데 정말 충분히 이렇게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학교에 그렇죠. 있어야죠. 어릴수록 지시를 그렇죠. 전달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마음, 사람들과의 선생님과의 교감 이걸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증가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은 아이들 학습의 주가 될 수 있도록 네. 해주시고 이제 현장에서의 선생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그 따로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하고 행정에 관련된 다른 선생님이 하고 또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보조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는 봤지만 이게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힘쓰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내놓으신 건데 정말 그러려면 현재 교육부에서 선생님 수를 줄이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이랑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 교실 안에서 20명 이하의 아이들이 있어야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정서적이라든지 학습적인 부분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아이 수가 점점점 늘어버리면 아이들에게도 좀 불편한 거고 선생님한테도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각 지방마다 분명히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지방마다 갖고 있는 교사의 특수성, 그러니까 교사 인원이 어느 지역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한 곳에서 통합한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이번에 통합된 부분에 조금 여기지 않을까라는 상황마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는 네. 어떤 상황들을 잘 최적의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네요. 예, 말씀해 보자면 학교 또는 교사가 아이의 성장과 돌봄을 오로지 책임지는 이런 유일한 공간이 되는 듯한 착각들이 많을 만큼 지금은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데서 좀 넘어서서 한 도시가 한 국가가 배움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좀 발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는 거죠. 네. 오늘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도적인 부분들과 그것들을 실현하는 부분에서는 간극이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노력들을 서로 대화하고 수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장님 신청하신 트와이스의 메리 해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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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 달력을 넘길 때마다 시작되는 그 알 수 없는 허전함은 모른 척을 해봐도 밀려올 때마다 아닌 척해도 태어난 척해도 태어나지 않은 거야. 하지만 네가 있는 이번 겨울은 따르잖아. 울리는 캐롤 날 울리지를 않아.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이제는 나도 크리스마스가 좋아. 내리는 흰눈도 쓸쓸하지 않아. 이제는 내 크리스마스도 베리야. 뉴이어는 해피야. 이렇게 네가 내 곁에 있으니 Jingle bells ring 울려 퍼지는 잔소리들이 어쩜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가 있는지 내 손이 자꾸 거니는 거리의 불빛들까지도 모두 다르잖아. 너무 예쁘잖아.
미쳤나봐. 네가 내 곁에 있는 이번 겨울은 다르잖아. 울리는 캐롤 날 울리지를 않아. 이제는 나도 크리스마스가 좋아. 내리는 흰 눈물 쓸쓸하지 않아. 이제는 내 크리스마스 노베리야. 뉴이어는 해피야. 이렇게 네가 내 곁에 있으니. Already it's now. 실컷 내려도 돼 이번 겨울에는. 12월 마지막 달력이 그냥 달려가 버리길 바라던 나. 도시를 채우는 마법을 피해 도망갈 방법이 있다면 다 해보고 싶어서 다 해봤지. 눈과 귀를 다 가려봤지. 그런 네가 불쌍해